오늘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남양주 광릉 이야기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광릉 수목원로 354번지에 있습니다. 해설사는 남양주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설시간은 10시 반, 1시 반, 3시에 있습니다. 광릉은 같은 등력에 하나의 정작을 두고 서로 다른 언덕의 능침을 조성한 동원 이강릉 형식으로 조선 왕릉 중 최초로 조성된 형식입니다. 향로와 어로는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구에는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함합이가 남아 있습니다. 광릉은 조선 7대 세조와 정의왕후 윤씨의 능입니다. 동원 이강릉 형태로 왼쪽이 세조, 오른쪽 능침이 정의왕후 능입니다. 진입과 제한공간에는 홍살문, 정자각, 비각, 수옥방, 수락관이 있습니다. 홍살문입니다. 수복방입니다. 수락관입니다. 비각입니다. 표석입니다. 영침에는 병풍석이 상략되어 병풍석의 세기는 12진상을 난간석에 새겼습니다. 세조 능침입니다. 정의왕후 능침입니다. 문석인입니다. 광릉은 1468년에 세조가 세상을 떠나자 현재의 자리에 조성되었습니다. 본래 이 자리는 동래 정씨 정창손의 선대묘역이 있던 자리였으나 광릉이 조성되면서 동래 정씨 묘역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사대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에 따라 능 내부 방을 석실 대신 회격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왕릉 공사에 드는 비용과 인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 방법은 광릉 이후에 조성된 왕릉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또 병풍석이 상략되면서 병풍석의 세기는 12진상을 난간석에 새겼습니다. 이후 1483년 정의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광릉 동쪽 언덕에 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때 능 이름을 동광릉으로 정하려고 했으나 광릉과 같은 능력이 있다 하여 광릉으로 합치고 정자각은 두 능 사이로 옮겨 지었습니다. 세조는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의 둘째 아들로 1417년 사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즉위하자 1428년에 진평대군에 봉해졌고 그 후 한평대군, 진양대군을 거쳐 1445년 수양대군에 봉해졌습니다. 대군 시절에 총명하고 영특하여 학문이 높았고 무예에도 뛰어나 아버지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종 시기에는 세종우명을 받아 불교서 번역을 담당하였고 향악의 악보 정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문족이 즉위한 후에는 관습도감 도제주에 임명되어 국가의 실무를 맡아보기도 했습니다. 단종이 왕위 오른 후 왕실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1453년 개의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으며 2년 뒤인 1455년에 단종의 양위를 받아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왕권 강화를 위하여 육조지 개제를 단행하였고 호패포를 복원하였으며 지방의 군사조직을 강화하여 방어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여 토지제도를 개혁하였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였습니다. 제2후반에는 왕위 찬탈에 대한 뉘우침으로 불교에 귀유하여 원각사를 창건하기도 하였습니다. 1468년 왕세자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 하루 뒤에 수강궁 정침에서 5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경궁 정침인 통명전입니다. 세조는 지적도 많았지만 가장 잔인한 임금으로 기억됩니다. 태종은 그래도 명분이 있었고 자기에게 반역을 했지만 동복 형제를 죽이지 않았는데 비해 세조는 어린 조카를 죽이고 친형제인 안평대군, 금성대군도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수많은 종친과 축신들을 죽이고 형수무덤을 파헤쳐 관을 강물에 던지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저승이 있다면 무슨 낯으로 그들을 만났을까요? 그는 평생을 죄책감으로 시달렸을 것입니다.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가 요절해서 가슴에 묻는 형벌을 받았으니 인과응보요 사필규정입니다. 정유왕후 윤씨는 본관이 파평인 파평부원군 윤번과 흥령 부대 부인 이씨의 딸로 1418년 홍천공화에서 태어났습니다. 1428년 진평대군과 혼인하여 낙랑 부대 부인의 공이었습니다. 그리고 1453년 개의정난이 일어날 당시 사전 정보가 누설되어 수양대군이 거사를 망설이자 정의왕후가 손수 갑옷을 입혀줄 만큼 결단력이 강한 여장부였다고 합니다. 1455년 세조가 왕이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예종이 즉위한 후에는 왕태비가 되었으며 내지를 내려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예종이 세상을 떠나자 당시 예종 아들이 나이가 어려 왕에 오를 수 없어 왕실의 어른이었던 정의왕후는 일찍 죽은 첫째 아들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잘산군을 왕으로 지목하여 즉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살은 나이의 왕을 대신하여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하였습니다. 수렴청정 기간 동안 성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성종후 태평치세의 발판을 닦아주었고 며느리인 인수대비하고 파옥김에서 밀려 7년 후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1483년 온양 행궁에서 6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선조대에 이기가 쓴 글들을 모은 집인 송화잡설에는 정의왕후가 수양대군의 부인이 된 일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에 수양대군의 부인을 간택하기 위하여 궁궐의 상궁들이 윤번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따 수양대군 부인의 후보자는 정의왕후 언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중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말에 정의왕후가 어머니 시대에 숨어서 어른들 이야기를 듣다가 상궁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언니보다 정의왕후 성품이 더 뛰어나 수양대군의 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조 가계도입니다.